단청과실은요, 단청이 실제보다 넘어선다. 그 단청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 라는 말이에요. 단청은 붉을 단자 푸를 청자, 이것은 두 가지 색을 써가지고 그 전통 회화의 그렇게 그 그림 색깔. 그래서 단청은 그림을 그냥 가리켜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절에 그린 거 그걸 단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절에 그린 그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림을 단청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사실보다 과장돼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심지어는 대개 이 그 산수화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잘 나타나지만은 실제로 없는 것을 그린 그림. 뭐 예를 들면 봉황이나 용 같은 것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림은 실제 없는 것을 이렇게 과장해서 보여준다라는 말도 되고, 사실보다는 좀 지나치다라는 말도 되고요. 요거는 그 객월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매의 단청과실이요. 매양 그림이라는 것은 실제보다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고 내가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근관착용. 근데 어느 곳에 가서 이제금자 관착용.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경치를 살펴보니 내지 냥공곳이며 내지 비로소 알겠어라 냥공이 고심한 것을. 아주 이 빼어난 화공이, 훌륭한 화공이 얼마나 고심해가지고 그렸는지를, 그러니까 그 과장돼 있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 그것을 경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경치를 보니까 내가 전에 봤던 그 그림이 얼마나 그걸 갖다가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노력했는가, 담으려고 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말에서 나왔지만, 어쨌든 단청과실 자체는, 그림 자체는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도 직입. 단도는 짧은 칼이죠. 그래서 이 검을 다룰 때 잘 쓰는 말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창은 100일이면 배우고, 이 칼은 1000일이면 제대로 휘두를 수 있고, 검은 만일을 수련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또 그런 말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긴 칼이라든가 커다란 무기보다도 정말 무서운 것은 짧은 거다. 짧은 거는 이게 상대가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짧은 것이 진짜, 짧은 칼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 뭐 이제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단도직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칼. 이게 하나의 칼이라는 말이지만 단도라는 말 자체는 그러나 짧은 칼을 가리켜요. 그래서 짧은 칼로 직입, 곧바로 들어간다. 우리가 하는 우리말로 쓰면 쑤신다는 거죠. 칼로 탁 상대를 찌르는 거. 곧바로 찌르는 거. 직입. 단도직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도, 하나의 칼로 직입, 곧바로 거침없이 쳐들어갈 때 사용해요. 이건 이제 사람을 찌를 때도 이 단도직입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단도직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쓰면 볼 것 없이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곧바로. 그게 단도직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사용할 때에는 어떻게 쓰냐면,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 그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군말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라 할 때 단도직입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죠. 이것은 그 전등록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이제 선종의 그런 그 승려들 이야기죠. 전등록에 보면 영우화상이 말하기를 단도직입즉 아주 군말 빼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범성 진노진이요. 모든 성인들은 다들 그 참된 것을 다 드러냈다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가짜라든가 뭐 왜곡되거나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성인들은요 그대로 곧바로 다 참된 것을 드러낸다. 그때 단도직입이 쓰여요. 다음에 이 단문 고증. 우리가 단문이니 복문이니 하는 그런 거는 이거 단문은 짧은 문장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단문은 그냥 하나의 문서 정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고, 고증은 외로운 증명. 그래서 단문 고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오직 하나뿐인 외로운 증거라서 한마디로 증거가 박약하다는 소리예요. 제가 그런 걸 받았어요. 우리 이진복 씨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쓰는 그 유언 내용 중에 보면 추만호 선생님이 워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한번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일도 있는데 다른 건 다 자식들한테 주지만 그 집은 추만호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딱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갖고 있어. 근데 그것만 갖고는 증거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짤막하게 선생님이 어느 날 술 마시고 너무 취해가지고 뭐 기분 좋습니다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그건 선생님한테 드릴게요. 딱 써놓은 게 있어. 말하자면 그런 거 갖고는 한마디로 단문고증이야. 너무 증거가 딱 하나뿐인 증거라서 그래서 외로워 증거로 삼기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말 안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는 여러 가지 집은 작은 녀석한테 사는 누구한테 또 커다란 그 논밭은 큰 아이한테 말하자면 이렇게 전부 다 해놨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왜 따로 이렇게 그래서 단문고증은 바로 그런 데 써요. 하나뿐인 증거라서 이건 증거로 삼기에는 굉장히 박약하다. 증거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또한 증거로 또 삼기도 굉장히 그렇다는 그게 단문고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도각조 계열의 갈관자라는 책에 나오는데요. 미가의 단문고증 아직 하나뿐인 외로운 증거라서 거단기의 갑자기 그 진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로 쓴 거예요. 이게 다음에 단의 첨유 역시 여기 이제 단위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호돛이라고 보면 돼. 호돛. 그러니까 여러 벌이 아니고 딱 단벌. 단위 단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이렇게 호돛인데 첨유라고 하는 것은 이 첨이라는 건 치마첨자예요. 그리고 유는 저고리예요. 그러니까 치마 저고리
한 벌의 치마 조골이 그런 소리인데요. 요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거는 그 뭐뭐 단위 뭐뭐 첨유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세설에 나오는 말인데요. 세상에 도는 이야기 중에서 좀 쓸모있다고 생각한 걸 그렇게 모은 거죠. 세설이라는 책에서는 부족의 단위요. 야, 요 천을 갖고서는 단위 한 벌 옷을 하기는 부족해. 부족. 그러나 첨유주 유여요. 치마나 저고리로 만드는 것을 하면 좀 남음이 있어. 즉 무슨 소리냐면 그 치마 저고리를 딱 해야 위아래가 딱 갖춰지잖아요. 그런데 그 지금 갖고 있는 천 갖고는 치마를 만들어도 좀 남음이 있고 저고리를 만들어도 남음이 있어. 근데 위아래 딱 이렇게 한 벌 옷을 만들기에는 마땅치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단위 첨유는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저는 벌곡에 사는데 좀 한문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유, 선생님한테 제가 찾아오기도 어렵고, 선생님을 모시기도 어려운데, 누구 소개해 줄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제가 쓰는 말이에요. 단위 첨유. 글쎄요, 지금 뭐 그대는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라, 제가 훌륭한 선생님을 그렇게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즉 단위예요. 이게 부족의 단위. 한 벌 옷으로는 딱 그러나 첨유적 유예요. 거기 이진복 씨라고 있는데 저한테 몇 년 공부를 하셨는데 워낙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그런 한문 교육은 이진복 씨한테 배우면 될 것 같네. 그분이 마침 또 벌곡을 하시고 그렇게 제가 추천할 때 요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의 단위 한 벌을 까면 안 되지만 그러나 첨유적 유예요. 치마나 저고리 그렇게 이렇게 아래 옷이든 우옷이든 그거 하기로는 좀 남음이 있어. 그럴 때 이 사람을 추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굉장히 겸손하게. 누구를 소개해. 이 사람 완벽해요. 야, 이분 쓰면 돼. 이렇게 우리가 추천하는 말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냐면 글쎄 아주 훌륭한 재산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웬만한 재상 노릇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이렇게 추천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단갈불완 이거는 여기 호딴자의 개념보다는 또 더 축소된 거예요. 정말 짧은 갈포예요. 이 갈이라고 하는 게 짧은 배옷 이런 거죠. 짧은 배옷이라 불완 완전하지가 않아. 너무나 짧아. 이거는 가난해서 제대로 차리지 못한 옷차림을 말해요. 제가 이렇게 일할 때 전에 보면 이렇게 입는 옷을 보면 뭔가 이상해. 왜 그러냐면 이게 아주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모호해.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차려입지 못한 입성. 예전 어른들 말로 하면 입성이 불안. 지금이 안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는 미군 포대 같은 거로도 이렇게 옷 만들어 입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 당시는 보면은 저 초등학교 때 보면 6년을 입었다든가 4년을 입었다든가 포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입는 그거로 막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걷거나 밤낮
또 그 당시는 왜 이렇게 코도 많이 흘렸는지 이거 해가지고 여기가 막 그냥 반들반들해요. 어찌나 그 흘리는 코를 닦았는지. 근데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단갈은 짧은 그 배옷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예 하나의 성어처럼 수거처럼 단갈은 잠뱅이를 가리키기도 해요. 잠뱅이. 예. 바지도 아니고 이거 빤스도 아니고 그런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순자 대략편에 나오는데요. 고지현이는 옛적에 어진 분들은 천의 포이요. 그래서 이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라 배옷을 입었고 또 빈의 필부요. 또 가난한 신분의 사람이라서 그냥 필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또 식즉 식죽 전죽 부족이야. 또 먹거리는 또 어떻게 했냐면 죽조차도 제대로 먹지를 못할 정도였어. 죽조차도.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손님 오고 그랬을 때에 우리 어려서는 이렇게 쌀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죽 끓였거든요. 그러면 죽을 끓이면 이게 양이 많아져. 거기다 뭐 콩나물이니 뭐는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 끓여 먹었는데, 근데 그런 죽조차도 부족해 먹기. 의죽 수갈불아니야. 또 입은 입성은 또 어떠냐면은 잠뱅이 그렇게 이 아랫도리라도 가려야 되니까 아랫도리를 가리는 잠뱅이조차도 불안 제대로 다 돼 있지 않아. 이게 잠뱅이는 바지와 빤스의 중간인데 이걸 바지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빤스라고도 하기도 어렵고 또 잠뱅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빤스도 아니고 잠뱅이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천이 부족하니까 그런 옷을 걸쳤다는 거는 연이. 그러나 비례 부진이요 비의 불세요. 얘가 아니면은 나아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비의 불세요. 의롭지 않은 것은 받지를 않았어요. 이거 제가 이게 하위자로 써놨네. 이거 오르르 이자가 맞은데. 쉽게 말하면 예전의 성현들은 포의를 걸친 필부로서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짧은 잠뱅이조차도 제대로 못 갖추었으나 얘가 아니면 나아가질 않고 의로운 것이 아니면 받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 순자 대략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짧은 잠뱅이조차도 제대로 못 걸쳤다라는 말이죠. 마우 근거는 말과 소가 금이라는 것은 옥귀시예요. 우리가 소매귀신이 목귀신이야 귀시고, 거라는 것은 자락이에요. 옷자락. 그래서 마우 근거라는 것은 마나 소에게 옷을 입힌 거, 의복을 입힌 거. 그래서 이것은 한태지 선생이 부독서 성남시 자기 아들인 부에게, 부가 성남에서 독서 글을 읽는 저기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낸 시예요. 거기에 보면 인불통고금이면 마우근 거야. 사람으로 나가지고 예와 이제에 통하지 않으면 그럼 마우근 거야. 말이나 소가 의복을 입은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 그 마우 근거는 학식 없는 일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 마우 근거는. 그렇지, 너 사람이지. 근데 뭐 그냥 의복만 걸친 사람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굉장한 조롱이죠. 다음에 마이동풍 의독경은 말기에 부는 동풍이야. 그러면 바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이동풍이에요. 이 마이동풍이라는 것은. 그 바람이 부는지 뭐 하는지 별로 신경도 안 써. 그냥 그게 마이동풍. 우이독경은 이건 완전 우리말이 됐죠. 새기의 경읽기. 소기에다가 그 아미타불을 애우든 뭐 이 금강경을 애우든 그 열반경을 애우든 소가 그거 들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소가 못 알아듣는데. 그게 우이독경이에요. 세기의 경읽기. 옛 어른들이 많이 그랬죠. 어떤 얘기를 해도 들은 척만 쳐도 안 하고 그렇게 대꾸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충고를 해도 듣지도 않고 그럼 아이고 완전 세기의 경읽기네. 이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게 이게 그 말기에 부는 동풍이네. 말기를 지나가는 통풍일세 이거.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태백이 그 왕거일에게 답한 시의 내용에서 나와요. 세인이 문차 개유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으면 모두 유도해. 머리를 흔들면서 유여 마치 뭐와 같으냐면 동풍사마예요. 동쪽 바람이 말기를 딱 활솔사자로 썼는데 말기를 흔들고 딱 지나가는 것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듣기를 모두 고개를 그래서 씩씩한 말들은 막 돌아다니고 막 사방에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 털이 길게 자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삐쩍 말라가지고 피로에 지친 말은 잘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디에 다를 일도 없고. 그러니까 털만 길게 자라는 게 더 보이는 것이죠. 마피문명이라는 건. 다음에 마혁과시라는 것은 말의 혁은 가죽이에요. 말 가죽으로 과시하다. 시는 이게 시체 시자죠. 그리고 과라는 것은 쌀과자예요. 이 과자는 오대 플러스 결과과자, 과실과자예요. 그래서 과라는 것은 한마디로 과일을 옷 속에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쌀과자가 돼요. 이렇게 해놓고 요 아래 이렇게. 그럼 이게 오드가 되죠? 여기에 과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쌀과자예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거 뭐 시계는 아주 이렇게 하면 이게 싼 거죠. 그래서 옷으로 싸다고 해서 쌀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예전엔 지금처럼 그렇게 비닐봉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어떤 걸 따로 자루나 이런 걸 안 가지고 왔으면 옷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혁과실은 말 가죽으로 시체를 싸다. 근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딱 이 군사 작전에 나가요. 그걸 이제 종군이라고 하죠. 이제 그걸 따라다니는
글 쓰는 사람들을 종군 기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종군하러 나가가지고 내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마역과시예요. 내가 싸우다 죽어가지고 그 말 가지고 내 시체를 딱 싸가지고 그렇게 내 그 집에 돌아오겠다. 이제 그런 건데요. 요거는 후한서의 그 마원이라는 분의 전기. 이 마원이라는 분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마원의 말씀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써요. 그 마원의 그 열전에 보면 청격 흉노 왈 제가 흉노를 치고 싶습니다 라고 황제에게 주청하면서 하는 말에 나와요. 남아 당 효사의 변화 사나이라면 마땅히 효사 죽음을 이루어야 돼. 어디서? 변화 변방의 벌판에서 사나이라면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마역과시 환장이야. 그렇게 변방의 들판에서 너른 들판에서 죽고 말가죽으로 나의 시체를 싸서 그래가지고 환장 돌아와 집에서 장사를 지내는 법이에요. 사나이라면. 근데 한응와 상상 어찌 그 집의 그 이렇게 그 방 그 위에서 제 아녀자 수중 내가 아녀자의 수중에서 내가 죽겠는가. 이런 말을 이제 역시 이제 그 장수답게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사나이라면 변방의 들판에서 싸우다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시신을 딱 싸가지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장례를 줘. 근데 어찌 그 시름시름 그 병상에서 앓다가 그 아녀자의 수중에서 그렇게 있다 갈 것인가. 이게 마온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기계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